45세가 지나면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 다리가 더 이상 내 다리 같지 않다는 느낌, 계단 한 칸 내려가는 그 순간, 넘어질까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 손줄을 한 번 안아 올리려고 하는데 팔이 떨려서 바닥에서 손이 떨어지기도 전에 힘이 빠지는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아,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내 몸이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신발끈을 묶는 일조차 힘들어질 거라고. 아침마다 다리가 무겁고 몇 걸음만 걸어도 허리가 아프고 두 손을 짚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그저 노화가 아니라 근육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 더 무서운 사실은 그게 언제 시작됐는지조차 모른다는 점입니다. 경고도 없고 신호도 없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오늘부터 내가 약해진다 라고 몸이 말해주는 일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내 두 다리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잔인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늙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렇지 않게 반복해온 작은 습관 하나가 매일매일 당신의 근육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멈추지 않으면 잃게 되는 것은 단순한 근력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유, 당신의 자립심, 그리고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삶입니다. 대구에 사는 72세 김혜진 씨는 한때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강한, 스스로 모든 일을 해내던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사이 그녀는 설명할 수 없는 변화들을 몸에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면 다리가 납덩이처럼 무겁고 계단 4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앉았다 일어날 때 손으로 짚지 않으면 휘청거릴 정도가 된 것입니다. 혜진 씨는 나이 탓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받아들여야 한다고도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시장에서 작은 턱을 잘못 디뎌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 순간의 두려움은 너무 컸고 그날 밤 그녀는 방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약해졌다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그녀가 처음 들어보는 단어를 말했습니다. 근감소증, 사르코페니아. 하지만 그녀를 더 충격에 빠뜨린 것은 그 원인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반복해온 습관들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녀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TV를 몇 시간씩 보며 거의 일어나지 않았고 만성불면증으로 매일 4-5시간만 잠을 자고 아침은 거르고 블랙커피 한 잔과 식빵 한 조각으로 대신하고 튀긴 음식, 즉석김치, 라면 같은 간편한 음식을 자주 먹고 무엇보다 허리나 무릎이 아플 때마다 진통제에 의존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이 습관들이 근육을 빼앗아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혜진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오래도록 외면해온 진실의 커튼이 한 번에 열려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몸은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별것 아니라고 여겨온 작은 습관들이 매일 조금씩 몸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것을. 무엇이 가장 두려운 점인지 아세요? 앉아 있어서 피곤한 것도 아닙니다. 앉아 있어서 아픈 것도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오래 앉아 있는 동안 몸의 근육을 유지하라는 신호가 전혀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똑똑하지만 동시에 냉정합니다.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몸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스스로 정비 시스템을 꺼버립니다. 즉, 오래 앉아 있으면 몸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 이 사람은 이제 근육이 필요 없구나. 그 순간부터 근육 감소는 조용히 시작됩니다.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줄고 근육 활성 신호가 꺼지고 다리가 점점 무거워지고 일어나는 속도가 느려지고 허벅지 힘이 약해지고 균형이 더 쉽게 무너집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 모든 것이 통증도 없이 경고도 없이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혜진 씨도 처음에는 잠깐만 쉬어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잠깐이 30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떠신가요?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하루에 얼마나 오래 앉아 계신가요? 4시간? 6시간? 그보다 더? 괜찮으시다면 아래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저는 하루에 시간 앉아 있습니다. 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진짜 상황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이니까요. 그리고 정말로 말씀드립니다. 이 습관은 튀긴 음식보다, 물을 적게 마시는 것보다, 아침을 거르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왜 40, 60분마다 단 1분만 서 있어도 근육을 지키고 혈액순환을 살리고 넘어질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하나만 여쭐게요. 오래 앉아 있다가 다리가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있다면 아래에 있어요 라고 적어주세요.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백만 명이 같은 경험을 하고 있지만 이유를 모를 뿐입니다.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이 힘을 꺼버리는 스위치라면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은 근육이 매일 밤 반드시 받아야 하는 수리 작업을 끊어버리는 칼과도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은 그냥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당신이 잠들어 있는 동안 몸은 하루 중 어떤 시간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근육의 미세 손상 복구, 성장 호르몬 증가, 인슐린 조절, 염증 감소, 근육과 신경세포 재생, 즉 매일 밤 근육은 회복 근무 시간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수면이 7시간 이하라면 몸은 그 근무를 취소하고 공장을 닫고 수리를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만히 누워있는 동안 힘은 조용히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관절이 뻣뻣하고 허리, 종아리가 아프고 잠을 잔 것 같은데도 피곤하고 오래 앉았다 일어날 때 힘들고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수년 동안 근육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잔인한 진실을 꼭 기억하세요. 45세 이후에는 잠의 질과 양이 더 필요합니다. 적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평소에 4-5시간 또는 6시간만 자고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이 바로 근육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번 주에 7-8시간 제대로 잔 밤이 단 하루라도 있었나요? 대답이 없다라면 아래에 수면 부족이라고 적어주세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많은 성인이 같은 상황이며 변화는 인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1번과 2번 습관이 근육을 더 빨리 잃게 만든다면 3번 습관은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근육이 절대로 회복되지 않는 진짜 이유입니다. 50, 60세 이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난 먹는 것도 충분해. 속이 더부룩하니까 고기는 줄여야지. 야채나 죽, 국수만 먹어도 괜찮아. 하지만 거의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단백질 없이는 근육이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단백질이 없다. 재료가 없다. 근육은 결국 위축될 수밖에 없다. 당신의 몸을 한 채의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벽돌도 시멘트도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수리하려고 해도 벽은 계속 금이 가고 지붕은 무너집니다. 근육도 똑같습니다. 떨리지 않고 일어서고 숨차지 않고 걸으려면 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30세 때 고기 한 조각으로 충분했다면 60, 70세에는 똑같은 양을 먹어도 단지 일부만 흡수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겪습니다. 정상적으로 먹어도 점점 약해짐, 운동해도 변화가 없음, 특별한 병이 없어도 일어나기가 힘듦, 종아리가 점점 가늘어짐, 이유 없이 자주 뻐근하고 아픔, 이게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노화 때문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단백질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좋은 단백질은 무엇일까요? 몸이 쉽게 인식하고 분해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계란 통째로, 플레인 그릭, 요거트 닭가슴살, 살코기 콩, 렌틸 콩, 퀴노아 견과류 아몬드, 호두, 밥, 국수, 빵, 죽, 감자만 있는 식사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근육이 회복할 재료가 없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제대로 된 단백질 식사를 한 번이라도 하셨나요? 만약 아니라면 아래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저는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이 한 문장이 매일 조금씩 약해져가는 몸을 되돌리는 첫걸음입니다. 수년 동안 특히 50세, 60세, 70세 이상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반복해왔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약 한 알, 무릎이 쑤시면 또 한 알, 어깨가 뭉치고 종아리가 당기면 한 알 더, 이부프로펜, 디클로페낙, 나프록센, 파라세타몰 처방전 없이도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는 약들,
바로 그 너무 쉬운 편리함 때문에 이 약들은 나이 든 사람들의 근육에게 가장 위험한 함정이 됩니다. 가혹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진통제는 근육을 치유하지 않습니다. 단지 통증 신호를 꺼버릴 뿐 그동안 실제 손상은 계속 진행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엔진 경고등이 켜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기 싫다고 경고등 위에 스티커를 붙인다고 해서 엔진이 저절로 고쳐질까요? 절대 아닙니다. 안에서는 계속 더 망가지고 있습니다. 진통제는 바로 이런 원리로 작동합니다. 오랜 기간 자주 복용하면 몸은 다음과 같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근육 재생 능력 감소, 근육으로 가는 혈류 감소, 간신장 부담 증가, 영양 흡수 저하, 만성 염증 증가, 근육 약화, 가벼운 활동 후 회복 속도 급격히 저하.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진통제가 근육 약화의 신호를 가려버린다는 것입니다. 몸이 점점 약해지는 걸 당신은 느끼지 못합니다.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손을 짚지 않으면 일어나기 힘들고 작은 턱을 잘못 디뎌도 넘어질 뻔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50년 동안 먹어온 그 작은 약들이 당신을 심한 근위축, 사코페니아로 몰아가고 있다는 걸 대부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당장 약을 끊으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진통제는 임시 방편일 뿐 해결책이 아닙니다. 근육을 다시 강하게 만들려면 통증을 끄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안에서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이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솔직하게요. 지난 한 달 동안 진통제를 몇 번 드셨나요? 괜찮으시다면 댓글에 숫자로 남겨주세요. 1번 한 달에 1, 2회, 2번 더 자주 복용함, 3번 거의 매주 복용함이 숫자가 당신의 몸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가까워졌는지 돌아보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근육과 건강을 다시 세우는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난 먹는 것도 괜찮고 힘든 운동도 안 하고 다친 적도 없는데 왜 근육이 날마다 이렇게 약해질까? 그 이유는 아주 던지안하게 여러분이 매일 먹는 음식 속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원인은 단순히 단백질 부족이 아닙니다. 염증을 만드는 음식이 근육을 훨씬 빠르게 파괴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이 음식들이 대부분 너무나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 심지어 매일 먹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육에 적이 되는 음식들, 튀김류, 패스트푸드, 가공육, 소시지, 햄, 통조림, 고기, 정제된 설탕, 케이크, 탄산음료, 시럽, 흰빵, 라면, 즉석 면류, 값싼 식용유, 옥수수유, 대두유, 해바라기유, 가공식품, 스품, 인스턴트 음식, 지나치게 짠 산업용, 김치 보존료, 다량, 술, 알코올 음료 이 음식들이 만드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 바로 조용한 염증입니다. 아프지도 않고 붓지도 않고 눈에 띄는 증상도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근육세포를 손상시키고 혈액순환을 떨어뜨리고 근육이 받아야 할 산소와 영양을 막아버립니다. 그 결과 근육 약화가 더 빨라지고 걸음이 무겁고 통증과 피로가 증가하고 회복이 느려지고 무엇보다 근감소증을 가속합니다. 여러분이 운동을 해도 잠을 잘 자도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도 염증을 만드는 음식을 계속 먹는다면 모든 노력이 헛됩니다. 왜냐하면 매일 누군가 벽돌을 몇 개씩 빼가는 집을 아무리 열심히 지어도 튼튼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솔직해져 보세요. 지난 7일 동안 튀김 단 음식 라면을 몇 번이나 드셨나요? 용기 있게 댓글에 적어보세요. 먹은 횟수, 그것이 여러분의 근력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근육을 잃게 만드는 수많은 습관 중에서 아주 많은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 그리고 거의 모두가 이게 옳다고 믿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걷기만 하고 근력 운동은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걷기는 심장, 폐, 혈액순환에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걷기는 근육을 만들지 못합니다. 근육은 나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분명한 신호를 받을 때만 유지되고 다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가벼운 아령, 탄력 밴드, 앉았다 일어나기, 벽 푸시업, 스텝업과 같은 저항 운동에서만 나타납니다. 더 걱정스러운 사실은 이렇습니다. 40세 이후부터는 10년마다 근육이 3, 8%씩 줄어듭니다. 60세 이후에는
그 속도가 2배로 빨라집니다.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계속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어르신들이 근력 운동을 피할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은 위험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관절이 아플까봐 걱정돼요. 넘어질까봐 무서워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나이에 힘이 뭐가 필요해요?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하지만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1. 근육이 줄어들고 다리가 눈에 띄게 약해짐 일어나는데 더 오래 걸리고 계단이 점점 힘들어지고 난간을 잡아야 하고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떨립니다. 2. 근육이 줄어든 자리를 지방이 채움 근육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그 빈자리를 지방이 메우면서 몸이 흐물흐물하고 힘이 없어집니다. 3. 혈액순환이 크게 떨어진 근육은 몸속 천연 혈액 펌프입니다. 근육이 줄면 뇌로 가는 혈류가 느려짐, 일어설 때 어지러움, 순간적인 빈혈, 균형 감각 저하. 4. 낙상과 골절 위험 증가. 이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합병증 비율이 매우 높으며 근육이 약한 상태에서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생활하는 능력 상실. 가장 슬픈 것은 아픔도 아니고 약함도 아닙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하던 일들을 돕지 않으면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옷 입기, 밥그릇 들기, 가벼운 장보기 봉투 들기, 앉았다 일어나기, 집 밖으로 한 걸음 내딛기. 아무도 이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것입니다. 하루 15-20분이면 충분히 바뀝니다. 나이가 들어도 근육은 근력 운동에 아주 잘 반응합니다. 오히려 젊을 때보다 회복이 더 빠른 경우도 많습니다. 헬스장 필요 없습니다. 무거운 아령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운동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이런 간단한 동작들만 하면 됩니다. 앉았다 일어나기 10, 15회, 벽 푸시업 10, 12회, 낮은 스텝 오르기, 밴드로 가볍게 당기기, 2, 3분, 한 발로 20, 30초 서 있기. 이 작은 행동들이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근육을 유지해라. 나는 아직 필요하다. 그러면 몸은 그 신호에 그대로 반응합니다. 이제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근력 운동을 몇 번 하셨나요? 0번, 1번, 아니면 한 번도 없나요? 한 번도 안 하셨다면 댓글에 0이라고 남겨주세요. 습관 7.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기. 알지도 못하는 사이 근육이 안에서부터 말라갑니다. 50세 이후 몸이 빠르게 약해지는 원인 중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자주 잊혀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 마시기입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근육은 약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며칠만 물이 부족해도 근육은 마르고 탄력이 떨어지고 혈액순환까지 급격히 감소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다리 통증, 쥐, 일어설 때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목이 마르다는 느낌이 거의 없지만 몸은 심각하게 탈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피가 걸쭉해짐, 순환, 저하, 근육이 산소 부족, 근육이 건조해짐, 뻣뻣하고 아픔, 밤에 쥐가 자주 남, 일어설 때 어지러움, 근육 회복, 지연 근육, 소실 가속, 관절이 마름, 무릎, 허리 통증 증가, 그리고 가장 위험한 점은 만성 탈수는 낙상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몸이 균형을 유지할 만큼 혈액순환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을 마시는 것은 단순히 목을 축이는 일이 아닙니다. 근육의 연료이며 관절의 윤활제이며 힘을 지키는 생명선입니다. 많이 마실 필요 없습니다. 단지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마시면 됩니다. 기상 직후 작은 한 잔, 오전 중간, 면 모금, 점심 전, 한 잔, 오후, 한 잔, 저녁, 전, 몇 모금 더.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물병을 항상 곁에 두는 것입니다. 몸이 아직도 물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물을 얼마나 마셨나요? 500ml? 1리터? 아니면 컵 3잔도 못 마셨나요? 오늘 5잔을 마셨다면 댓글에 5번이라고 남겨주세요. 습관 9. 아침을 거르거나 영양이 부족한 아침. 잘못 시작하면 하루 종일 근육이 약해집니다. 근육을 가장 빠르게 약하게 만드는 숨은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습관이기도 합니다. 바로 아침을 거르는 것입니다. 혹은 더 나쁘게는 커피 한 잔과 흰빵 한 조각으로 때우는 것이죠. 익숙하게 들리지 않나요? 50대, 60대, 70대
수백만 명이 매일 아침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침은 근육이 회복 신호를 받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12시간 동안 잠자고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몸은 이미 연료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아침을 걸으면 몸은 가장 빨리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근육을 먼저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가장 쉽게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즉, 아침을 거른다, 내 근육을 태워서 에너지로 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냥 간단히 먹는다고 커피, 흰빵, 달달한 빵, 컵라면으로 때우면 몸은 당과 비어있는 탄수화물만 받습니다. 혈당이 급상승, 인슐린 증가, 그리고 몇 시간 동안 근육 회복이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 이런 증상을 겪습니다. 아침에 다리가 무겁다, 무릎 허리가 뻣뻣하다,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찬다, 일어설 때 몸이 살짝 떨린다, 잠은 잤는데 피곤하다, 하루 끝에 근육통이 더 심해진다. 이것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병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아침부터 근육에 필요한 재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근육에 좋은 아침은 무엇일까요? 달걀 무가당, 그릭 요거트 통조림, 생선 연어, 참치, 찢은 닭가슴살, 호두, 아몬드 과일, 당 추가, X, 통귀리 아침에 단 20, 30기계 단백질만 챙겨도 몸은 즉시 근육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솔직해 보세요. 오늘 아침 무엇을 드셨나요? 걸으셨나요? 대충 드셨나요? 아니었다면 댓글에 숫자 0이라고 남겨주세요. 모든 위험한 습관 중에서 이것은 가장 조용히, 가장 은밀하게 사람들을 심각한 근감소증으로 몰아넣는 습관입니다. 아프지 않고 증상도 없고 경고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는 때는 이미 넘어졌을 때, 너무 지쳐서 걷기조차 힘들 때,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서 있지 못할 때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근육의 큰 부분이 사라진 뒤이고 회복은 몇 배 더 어렵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난 6개월 동안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나요? 내 몸에 어떤 비타민이 부족한지 알고 있나요? 혈압은 안정적인가요? 혈당은 조용히 올라가고 있지는 않나요? 간과 신장은 제대로 기능하고 있나요? 혹은 아직도 안 아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나요? 가혹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당신의 몸을 가장 조용히 파괴합니다. 심각한 비타민 D 부족, 증상 없는 고혈당, 약해진 신장과 간, 높은 콜레스테롤, 밤에 올라가는 혈압, 만성적인 조용한 염증, 영양을 빼앗아가는 기생충이 모든 것은 근육을 개수다가 잃게 합니다. 하지만 너무 늦을 때까지 아무 느낌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서기 어렵고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고 아주 작은 계단을 헛디뎌 쓰러질 뻔하면서도 이유를 모릅니다. 근육이 약해지는 이유는 나이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공격이 많은 해 동안 계속돼 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을 집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지붕에 흰개미가 생기면 몇 달 동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집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통증이 문제의 신호가 아닙니다. 통증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병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타민 D 부족 매우 흔한 문제는 근육 약화, 낙상 위험 증가, 약해지는 뼈, 떨어지는 면역력, 관절통, 회복력 저하를 불러옵니다. 하지만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의 90%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신장과 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프지 않지만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고 근육 회복을 늦추고 이유 없는 피로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기생충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많은 노년층이 장내 기생충에 감염돼 있어도 모릅니다. 통증도 없고 열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 먹는 영양분을 빼앗아 갈 뿐입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부족, 근육은 더 빨리 줄어듭니다. 보이시나요? 정기 검진을 하지 않는 것은 바쁜 사람의 습관이 아닙니다. 당신의 근력과 수명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진실은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검진은 병을 찾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힘, 독립성,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지 얼마나 되었나요? 3개월, 6개월, 아니면 1년 이상? 혹시 너무 오래 미뤄왔다고 느껴진다면 아래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8번,
곧 검진을 받겠다는 당신의 약속입니다. 그 결정이 당신의 미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근력을 조용히 약하게 만들고 있던 10가지 습관을 모두 보셨다면 아마 마음속에 아주 분명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알지 못한 채 매일 반복해온 습관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근육 감소는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 자신감과 안정감, 그리고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헬스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싼 운동기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식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실천하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40분 앉아 있다가 한 번 일어날 때마다 근력을 지키는 것입니다. 밤에 7, 8시간 숙면을 할 때마다 근육이 회복됩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먹을 때마다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물 한 잔을 마실 때마다 근육이 보호됩니다. 나쁜 습관 하나를 버릴 때마다 근감소증은 한 걸음 더 멀어집니다. 당신의 몸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근육은 아직도 반응할 힘이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오늘,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해보세요. 위의 10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바꿀 습관 하나를 선택하세요. 댓글에 그 번호를 남기면 당신의 회복 여정이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이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공유 하나가 이유도 모른 채 매일 약해지고 있는 누군가를 큰 고통과 독립성 상실에서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단순히 습관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50, 60, 70세 이후 근력을 강하게 만드는 아주 구체적인 음식들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비싼 음식이 아닙니다. 구하기 어려운 음식도 아닙니다. 평범하지만 근육 생성 속도를 300까지 높여주는 4가지 음식입니다. 더 쉽게 일어나고 더 안정적으로 걷고 더 빠르게 회복하고 싶다면 다음 영상을 꼭 보세요. 아마 놀라실 겁니다.